자, 첫 번째 내용은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좀 긴급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적당히 밀렸다 내려간다 하게 되면 눌렸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지만 최근 일주일이 넘는 장세 동안 지수가 15%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자,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급락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예, 이 급락 장세 속에서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추가 하락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뭐 친구랑 싸움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부부 간에도 다툼이 발생되면은 왜 싸우는 건가? 이거를 알아야지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죠. 예,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 급락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인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면은 해결책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경우들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18년도 1월 증시 932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 찍은 이후로 여태까지 대세적인 상승이 나왔던 역사가 없이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이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제 보험, 네, 약간 좀 보호를 하는 느낌, 방패를 드는 느낌으로 알고 계시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요. 첫 번째 내용서부터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은 일단 시세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어느 정도 떨어진 거고 얼마만큼의 낙폭이 있었었는지 시세에 대한 기술적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이 주도적인 하락을 만든 이 주체, 어떤 놈이 이렇게 시장을 패대기를 쳐놓는가에 대한 부분에 수급 흐름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 시세 점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보시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방금 1교시 강의하면서 살짝 보셨겠지만 전저점 라인 이탈입니다. 우리 시장에 2250포인트가 저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암묵적으로 통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개파락하면서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반등의 여지 없이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고, 우리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100선과 1800선 사이가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주식 투자를 이제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박스피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추이입니다. 바로 이런 추세. 과거에 2100선에서부터 1800 사이에서 갇혀 있었어요. 지수가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굉장히 답답한 횡보 장세가 3년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박스피 장세 언제 끝납니까?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돌파가 되었죠. 자, 언제냐면 2017년도 상반기 이후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장세 이끌고 가게 되면서 2018년도 연초까지 쭉 끌어올리는 장세였습니다. 바로 이게 두 번째 네모칸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와져 있습니다. 자,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구간대가 바로 지금 이 2100선입니다. 과거에 박스피 상단이라 할 수 있었는 2100포인트가 2017년도에 반도체주들의 주도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돌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 우리 코스피 지수는 2100선 위로 올라갔다, 자리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점핑이 된 지수는 2100선 아래로 다시 한번 박스권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라는 그런 펀더멘털적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0선의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라는 가정하에 보시게 되면은 반등 포인트가 이 부근대에서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죠. 오늘 지수가 2129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9포인트가 더 하락하게 되면은 2100선이에요. 박스피 상단선입니다. 자,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봉상 집계가 되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저점 라인 때는 깨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자, 주봉상 흐름으로 보았을 때도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아까 전에 보셨던 대세적인 상승이 여기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빗금이 막 쳐져 있는 부근대가 있는데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일목균형표상 이렇게 그 양운이라고 부르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양운 자리가 최근에 이탈이 된 이후에 추세가 깨져버렸어요. 주봉상 추이로 봤었을 때도
추세가 상방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패턴이 아니라 상방 패턴이 끝나고 이 추세가 꺾여 나가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이 일봉 주봉상에서는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월봉상 흐름은 어떠냐 봐야 되겠죠. 월봉상 흐름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100선 자리가 바로 이 구간대입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은 답답했었던 장세, 2100에서부터 1800 사이를 오랜 시간 동안 횡보했었던 그런 구간, 3년 이상, 여기 상단선이 2100선입니다. 거기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죠. 2100선에서는 반등의 여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00포인트라는 자리를 코스피 지수의 반등 구간으로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장세를 체크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또 선호하시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와 같이 움직여주는 제약 바이오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코스닥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이것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일봉상 추세 코스피랑 비슷합니다. 최근 전저점 라인 때 750선은 깨져버렸어요. 그죠? 8월 달에 저점을 한번 확인시켰던 자리가 오늘장 개파락하게 되면서 충격과 공포에 쌓이는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죠? 자, 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돼요. 빠졌습니다. 자,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떻냐? 또 봐야 되겠죠? 주봉상 흐름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역시 추세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또 빨간색으로 빗금이 쳐져 있는 양훈 자리가 있어요.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간다 하게 되면은 이런 자리를 밟으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오늘짝 지수가 이 밑으로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충격을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봉상 추세도 역시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충격이 그만큼 지금 세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서는 이제 월봉상 추이를 봤었을 땐 그럼 어떠냐? 월봉상 추이를 봤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0선 근처에 내려가져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고점 역할을 해줬던 이 부근대에서 지금 지지선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추이로 봤었을 때는 지금 추세가 반전될 수 있을 만한 구간대에 와 있어요. 코스피는 210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80에서 700선 사이, 그 정도 구간대에서 반등 포인트가 잡힐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일봉 주봉상 추세로 봤었을 때는 딱히 좋지가 않지만 월봉상 긴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은 반등 포인트가 잡힐 수 있는 구간대가 하나씩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대를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세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순간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떨어지는 게 확인되고 나서 추세를 돌리는 것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수급인데 아까 전에 차트를 대략 그 내용을 대략 보여드리면서 이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숫자는 잘 안 보이실 거지만 색깔만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동그라미 쳐드린 자리가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의 수급입니다. 2,700억 원대의 매도 물량이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외국인 기관 쪽에는 순매수예요. 자, 일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아버려야지 시장이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2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와주게 되면서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개인들의 물량이 쉽게 얘기해서 털렸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 신용 잔고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드릴게요. 자, 지금 빨간색 화면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빨간색 내용만 보게 되면은 이게 신용 융자액 잔고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코스닥 지수에. 자,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그 8월 15일서부터 여기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9월 초순경까지 제약주들이 2차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제약주가 또 다시 올라가는구나, 이것도 사야겠구나 하면서 재접근이 많이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1차적인 상승 시기가 있었을 때 돈을 많이 탕진을 했어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제약주를 또 사려고 하게 되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신용이라는 걸 빌려서 쓰게 되죠. 자, 그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8월 중순경서부터 9월 초순경까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용 잔고액이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신용이라는 거는 거품이에요. 결과적으로 꺼지게 돼 있거든요.
거품이 지속적으로 확장을 한다. 그러니까 풍선을 부는데 풍선에 바람을 계속 주입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크기가 커지다가 빵 하면서 터져버리겠죠. 예. 신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고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언젠가 터져버리는 그런 버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그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도 2차적인 상승 시기에서 신용장고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 이게 터져버렸어요. 이게 붕괴가 되면서 확 내려가는 게 확인되시죠. 오늘 장에 개인 투자분들의 2천억 이상의 규모가 매도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신용장고액으로 갖춰져 있던 부분들이 오늘 개장하기 전에 반대매매 물량들 나가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싹 다 터져버리게 되니까 그죠? 어떻게 뇌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확 시장에 노출이 되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확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팔아버리면서 장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버블이 한번 꺼져버린 상태에서의 장세는 어떻게 되느냐? 점진적으로 또 좋아지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긴 거거든요. 공백이 확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매수 수급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면서 증시의 하락폭을 키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폭에 대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또 다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언젠가 한번 꺼졌어야 되는 그런 거품이 한번 이번 시기에 확 꺼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천천히 밟아 올라가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발생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에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 이 밑에 보실 수가 있는데 증시 하락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게 되면 이 세 가지 내용이 가장 보이실 거예요. 시장이 빠진 이유, 미국이 금리를 상승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 이런 내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상승에 따른 원인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IT 기술주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그리고 뭐 어도비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회사들이 왜 부진한지 뭐 이런 부분들 점검해 보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항상 나오는 내용이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의해서 떨어진다라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너무 원인이 많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 투자분들이 포커스로 둬야 될 부분들은 이 세 번째입니다. 1, 2번 같은 경우에는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가장 처음 들어왔던 시기는 언제냐면은 2015년도 8월경이었습니다. 제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코스닥 지수의 2015년도 당시의 차트 흐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7월입니다. 7월. 여기가 7월이고요. 이 이후서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죠. 7월 20일 이후서부터 코스닥 지수가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왜 빠지게 됐냐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대두되던 시기입니다. 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되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헬기에서 달러를 뿌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확 공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살아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2015년도 상반기까지 가게 되니까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돈을 계속 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가 치솟습니다. 그럼 경제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출구 전략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금리를 그동안에 제로 금리 수준으로 낮춰놨던 부분들을 점점 땡겨 올려나가야 되는 시점이 찾아온 겁니다. 왜?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경기가 계속 나빴다 하게 되면은 초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드린 자리, 이때 이후서부터는 장세가 좀 많이 회복이 되고 경기도 많이 회복됐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 이야기죠. 3년 전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어 왔었던 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대다수의 투자분들이 이때 이후서부터는 대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 앞으로는 계속 어둠의 시기이다. 증시는
금리가 낮아야지 활성이 되는데 금리를 앞으로 계속 올릴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후서부터는 대세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이 이후서부터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이 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700선 위로 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코스닥 지수는 700선이 저항선이다. 이 위로 못 간다. 앞으로는 700 아래에서 계속 떨어지는 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7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2017년도 도래하고요. 그리고 하반기가 넘어가는 추세에 지금 계속 좀 역사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었던 이 700선 자리가 결과적으로 돌파하는 시세가 자, 여기서부터 들어옵니다. 봐보세요. 이게 바로 작년에 있었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여기 932선까지 올라갑니다.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코스닥 지수는 700선이 저항선이다라고 했었었는데 700선이라는 자리를 돌파를 했어요. 그럼 이때는 뭐 금리를 낮춰서 올라갔느냐? 아닙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올라갔어요. 왜?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는 경제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갔습니다. 그 700선을 기준선을 돌파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차트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2018년도 10월 달에 이르러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역사입니다. 역사. 차트는 역사예요. 그죠? 보이시면 지금 낙폭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지금 700선에 보다는 위에 와 있는 상태이죠. 금리 인상 이벤트가 거두되기 시작했었던 시점서부터 저항선이라고 얘기했었던 700선 자리를 지금 뚫어놓은 시세가 작년에 진행되었고 지금 낙폭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700선보다는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또 저점을 잡는다면은 그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기 시작했었던 저항선 자리인 700선에서 방어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은 3년 전서부터 계속 나왔던 이벤트이고 그리고 계속 그 증시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700포인트라는 구간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염려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기술주에 대한 흐름인데 미국의 그 증시 하락을 좀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지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IT주 중에 대표적으로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죠. 애플이라는 회사의 추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애플이라는 종목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죠. 그 일봉상 추이인데 이게 4% 떨어졌어요. 이게 4% 떨어졌다고 해서 증시가 폭락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잘 보세요. 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어때요? 오늘장에 4% 떨어졌지만 떨어질만 하죠. 과거 뭐 $100 수준에 있었던 게 $230 수준까지 2배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2배 이상 상승한 상태에서 4% 내려갔다라는 걸 가지고서는 폭락했다. 시장의 하락 시세가 꺾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간 만큼 낙폭이 좀 있었을 뿐이지 뭐 이렇게 막 후두룩 패버리는 그런 흐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아마존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오늘이 아니죠. 어제 기준으로 6%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봤었을 때는 일봉상 추세가 계속 올라오는 상태예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추세입니다.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IT 기술주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산업이 뭐 크게 망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간 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어도비라는 회사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일봉상 추세예요. 보시면은 비슷하죠. 물론 최근에 추이가 많이 꺾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다우존스도 깨지고 나스닥도 깨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충분히 상승해주고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락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 있을 만한 추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도록 할게요. 왼쪽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원인 바로 이거인데
이거는 다음 화면 좀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 확인하셨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관세 부과를 할 거예요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큰 폭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가 돼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관세 부과가 1차, 2차, 3차 발생되었을 때마다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원인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고 해결책을 찾으려면 여기에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되느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핵심 키워드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환율이 우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시장이 하락했었던 최근 원인 자체가 외국인들이 자꾸 우리 시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신용잔고 버블 깨지면서 하락이 나왔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계속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와주면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금 이탈이 왜 나오느냐?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 원화로 투자를 하려면은 안 그래도 시장도 떨어지는데 환차손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지 못하고 신흥국을 매력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왜 신흥국을 매력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느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이 붙으면서 중국이 지금 치명상을 먹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2월 이후로 중국의 상해 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미증시는 최근에 4%, 5% 정도 밀려서 내려왔지만 중국장은 지난 8개월 동안 대대적인 하락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같이 떨어졌지만 신흥국에 대한 충격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왜? 미중 분쟁 때문에. 그럼 이게 거꾸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야 되느냐? 저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은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이 잦아들게 되면은 환율은 거꾸로 떨어지게 되고 원화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탈했었던 외국인들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많이 빠져 있는 신흥국 지수로 다시 넘어오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아니라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나오겠죠. 그럼 장세는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승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요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시 정치, 외교적인 분쟁 내용이 해소될 수 있는 시점으로 귀결되는 거죠. 11월 달 정도에 이제 트럼프 중간 선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벤트니까 천천히 기다려 보게 되면은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때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시기적인 시간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게 하락하는 시세가 더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이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오르는 그런 상품은 없느냐. 바로 아까 전에 보셨던 인버스 ETF 상품인데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이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요 화면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버스 상품들입니다.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원유 선물 인버스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 봐보세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처참하게 급락을 했죠. 하지만 인버스 ETF 상품은 봐보세요. 가장 적게 올라간 게 3%이고 많이 올라간 건 2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하루 동안에 오늘 하루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시장이 급락한다 하더라도 대체 투자안이 될 수 있는 게 인버스 투자 상품입니다. 근데 많은 투자분들이 이게 매매가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이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접근하실 때 주식하고 똑같이 매매가 가능해요. 사고 팔고 가능합니다. 가격도 여기 있잖아요. 현재가 8,300원, 7,000원, 18,000원 이렇게 가격이 있죠. 그래서 주식처럼 똑같이 매매 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선뜻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여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오늘 방송 끝나고 4교시 또 무료 방송 일정이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ETF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그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인버스 상품을 대응하실 때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방송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4교시에 이 시장 하락에 거꾸로 오르는 이 인버스 상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찾아오신 다음에 하락 장세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받아보시길 바라도 하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종목 코드 번호하고 매매할 수 있는 매매 구간대 잡아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싹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 관심 종목 화면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ACTS 관심 종목에 등록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